안녕하세요. 네, 라이브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똥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오늘 저희 전똥님 이야기도 같이 할 건데 반갑습니다. 유라베베님도 반가워요. 다들 제 사람들만 들어왔네요. 저랑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만 다 들어와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일단 라이브를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다들 저한테 문제성 수업 문의 주시는 원장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랑 뭐 요즘에 매출이 너무 안 나온다, 뭐 이런 것들 너무 모마 원장님 자동으로 들어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많으셔가지고 일단 뭐 저한테 문제성 수업 들으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일이라는 것보다는 문제성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그만할란다. 뭐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호박내일 원장님은 아트 손님 신규 예약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많은 원장님들이 네 아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저한테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떡하자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지금 문제성에서 조금 만족을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 의자는 왜 여기 나와가지고 제 눈에 거슬릴까요? 치워볼게요. 제가 치워볼게요. 네. 그 대부분 이제 내일은 이제 아트는 안 하고 문제성 케어 쪽으로만 네 많이들 하려고 하시고 계시고, 뭐 요 근래에 저희 제자들이 저한테 매출 인증샷 되게 많이 보내주시는데, 개인적으로 보내주는 분들 거 같은 경우에 제가 거의 공개를 안 해요. 안 하고 뭐 하루에 얼마 했다, 오늘 얼마 했다, 오늘 이러이러한 손님을 받았다, 혹은 어떤 손님이 내일 올 건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얼마를 받으면 되느냐, 이런 것들 저한테 퀘스천을 정말 하루에도 몇십 통이 오죠. 그분들의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광주 에듀케이터 그 원장님이, 지난주에 한 3, 4일 정도 개인 매출을 공개를 했어요. 하루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시는 거를 인증샷을 올리셨는데,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매출이 직원들이 있어도 사실 어려운 매출이에요. 특히나 네일로 해가지고서는 뭐 3만원짜리 기본 젤네일, 5만원짜리 기본 젤네일 해가지고 뭐 하루에 예전에 저희처럼 13명에서 18명 정도 손님을 받을 때라고 하면 3만원짜리 손님 받아서 기본적으로 개인 매출 하루에 30만원 이상씩 뽑을 수 있으니까, 뭐 직원까지 3명이서 근무하면 하루 100만원 매출을 올리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아니고서는 아마 원장님들이 하루에 100만원 매출 올리는 거는 특히나 1인 샵은 꿈의 매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10년째 계속, 제가 카카오 스토리 할 때부터 저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년째 계속 하는 말이 지금 네일 업계의 과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0여 년 전에 헤어살롱이 아시겠지만 2만원 헤어살롱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2만원 네일살롱이 지금 이제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조금 있으면은 직관적으로 간판 자체를 2만 네일, 뭐 2만원 네일, 젤네일 2만원, 뭐 발각질 2만원,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올라올 거예요. 속눈썹도 2만원.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동네 산책하는데 속눈썹 살롱이 속눈썹 연장 2만원 한다고 배너를 작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좀 뭐라 그래야 돼? 아쉽고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일샵 원장님들 시급 3만원 이하 떨어지면 안 돼요. 시급이 3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원장님들은 차라리 직원으로 일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시급 3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내가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을 계산을 했을 때
5시간을 근무를 한다고 치면 나머지 시간은 오픈 준비와 고객 준비와 뭐 뒷마무리 이런 것들 생각하고 하루에 3만원씩 5시간 해야 15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5만원은 하루에 개인 매출을 올리셔야 매장 운영이 가능하고 유지가 가능합니다. 저희 제자들 중에 조금 독한 제자는요, 한 달에 4일 쉬고 나머지 다 일해요. 그래서 26일을 근무하는데, 원장님들이 만약에, 뭐, 특히나 내일은 엄마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기들 어린이집 가 있는 시간인 오전에 한 10시나 11시부터 오후 한 서너 시까지, 그러면 총 시간이 12시, 1시, 2시, 3시, 한 4시간이거든요. 그쵸, 2만원이면 저 내일 모레 폐업할 거예요 랑 같은 말이에요. 하루에 4시간이면 방금 말씀드린 15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4만원이 되어야 돼요. 시급이 4만원이 되어야 내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일을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애기 있으면 20일 근무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5만원이면 10일이면 얼마예요? 150만원. 20일 하면 겨우 300만원 나오죠. 300만원 나와야 월세 100만원 이하 이것저것 빼고 해도 내 월급 200만원 겨우겨우 챙겨갑니다.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살 깎아 먹기로 같이 죽자라는 상황에 그런 매출은 만들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모마네일 원장님이 지금 뭐 2만원 저 내일 모레 폐업할 거예요 라는 메시지 같다라고 댓글 써주셨는데, 모마 원장님도 아마 젤네일을 해서 일으키는 매출보다 문제성으로 받쳐주는 매출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지금 매장 운영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문제성이라는 거에서 제가 요즘에 너무 오류가 많은 게, 문제성은요, 문제성을 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일리스트라면 문제성을 꼭 하셔야 되고 필수로 하셔야 되고,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랩핑이라는 걸 했고 쉐입을 잘라드리고 혹은 익스텐션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손톱이 짧아서 문제야? 그럼 길게 해주는 익스텐션. 손톱이 길어서 문제야? 그럼 기장을 줄여주고 고객의 손톱 모양 혹은 주변의 피부 상태, 보행 습관, 생활 습관 고려한 손톱 모양 잡아주는 것도 문제성이고, 손톱이 찢어져서 랩핑을 해주는 건 정말 절대적으로 문제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성 케어를 함에 있어서 뭐 요즘에는 뭐 예민한 케어, 뭐 무슨 딥 케어, 무슨 케어, 뭐 민감 케어, 뭐 이름도 엄청 많은데요. 그냥 우리가 해주는 건 고객의 조갑 상태와 주변 피부 상태와 생활 습관이나 보행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고객에게 가장 안정적인 그 고객 맞춤 케어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성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기본 베이스가 차 있느냐 안 차 있느냐 체크하셔야 되고요. 너무 아쉽고 그런 게 실상 생각해보면 네일이라는 이 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아마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일이나 할 걸 그랬어나 네일이나 해야지나 뭐 이런 식으로 네일에 대해서 되게 가볍고 쉽고 뭐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료적인 거에서도 미용업에 있어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일어나는 게 네일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그러면은 가장 많은 그 금액이 투자가 일어나, 이 마이크 해놔놓고 저 밑에다 내려놓고 얘기했네요. 잘 들렸나요? 여기다 해놓고 하려고 마이크 세팅해놓고. 아무튼 그러면 왜 네일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업이 되었느냐라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첫째도 둘째도 기술력 부족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헤어 쪽 시작하시면은 스텝 기간 있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되기 전에 시간을 꽤 가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여 년 전에 이만 헤어샵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던 이유는 그때 스텝 없이 자격증 따자마자 바로 디자이너처럼 현장에 나가서 바로 펌하고 염색하고 그렇게 해서 고객들 머리 다 망치고 그렇게 연습했던 디자이너 아닌 디자이너들 때문에 가격이 다운됐고요. 그리고 제가 헤어를 시작했던 20년
1999년, 2000년. 네, 2000년도 정도에 헤어 국가 자격증을 이제 살롱 가서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면 그냥 종합면허증이 나왔어요. 저도 그 1세대예요. 제가 저희 학교 1기로 졸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 국가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졸업하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헤어 자격증을 따는 그런 연습이나 뭐 커트 연습이나 이런 걸 하는 기보다는 그 시절에 민간 자격증이었던 메이크업이나 네일이나 이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처럼 그렇게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쏟아져 나왔고, 이들은 기술을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 그거를 뭐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배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농익을 수 없어요. 그래서 되게 가벼운 기술을 가지고 자격을 취득을 하고 나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돈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그냥 자기가 차려놓고 원장이 되면서 그 시절에는 펌제, 염색제 이런 게 엄청 가볍게 우리가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고객들을 받아서 염색해주고 그냥 2만 원만 받고, 펌 해주고 2만 원만 받고, 이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헤어업이 그때 완전히 무너졌었고, 그때 살아남은 헤어 디자이너들은 되게 고가의 헤어샵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네일이 국가 자격증이 생겨서 좋은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일 국가 자격증 생기고 나서 차라리 네일 업계가 더 힘들어졌어요. 국가 자격증이 생기면 그냥 나는 바로 네일샵을 창업해도 되는 줄 착각을 하게 됐고, 제대로 기초 베이스를, 네, 맞아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기초 베이스를 배우지 않게 됐죠. 지금 내일 뭐라고 읽어야 돼요? 내일 높다 도혜님? 아무튼 그 원장님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바와 같이 20년 전 세월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일샵을 창업을 했지만 너무 기초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문제성이라고 얘기하는 기본 케어나 쉐입이나 익스텐션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네일리스트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술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게 됐고, 뭐 아시겠지만 뭐 샵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잠깐만 살롱 경험을 하고 나면 바로 창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요. 뭐 젤도 바를 수 있고요. 손재주 좋은 사람은 그림도 잘 그리고요. 뭐 홍보하시는 거 보니까 미대 출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네일 아트 기술 중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저만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EMI 러시아 스쿨에서 배운 기술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교육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하고 있는 퀄리티를 해내지 못해요. 저만 교육할 수 있는 아트 코스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 미대 출신 학생들 저한테 되게 많이 왔습니다. 네, 미대 출신의 화가들도 네일 아트 배우러 오셨는데, 그 사람들은요, 큰 화폭에다가 그리는 구도와 이런 것들을 배웠지, 여러분들처럼 1cm, 1cm 아주 작은 데다가 그리는 구도를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 하고요. 브러쉬를 디테일하게 쓰게끔 가르치면은 처음에 다들 울고 난간에 봉착합니다. 끝내는 자기 스타일의 아트로 그냥 가버려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런 감각이 조금 있으면 아트를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심지어 요즘엔 스티커나 뭐 이런 파츠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갖다 올려주기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트를 엄청 하찮게 여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네일샵에 금액을 제시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사진을 보내고, 원장님 이거 얼마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희 손님들은요, 저한테 사진 보내주고 이거 얼마에 해주실 수 있어요를 묻지 않습니다. 혹은 이 사진을 보내면서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를 묻죠. 근데 저희 손님들은요,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왜냐면
저한테 제시해 준 것보다 더 훨씬 더 퀄리티 좋은 작품이나 아니면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드리니까요. 왜냐면 저는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초를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성도 역시나 기초가 돼야 돼요. 네. 도혜 원장님이 제가 진짜 손재주 하나 믿고 시작했는데 할수록 진짜 공부가 절실해요. 맞죠? 그러니까 내 손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끝내는 난관에 봉착해요. 제가 20대 초반에 홍대에서 시작을 해서 중후반에 돈을 꽤 많이 벌었거든요. 그 시절에 매출이 되게 좋았고 저는 31살에 저희 엄마 아빠 건물 지어주고 제가 홍대 가게 정리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 아빠 노후를 제가 책임져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노후는 스스로 수익이 창출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월세가 나오는 건물 4층짜리를 세팅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홍대 가게를 팔고 제 수중에 현금 1억을 남겼었거든요. 그러면 벌써 그게 15년 정도 전이니까 그 돈이면 저한테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뭘 해도 할 수 있었고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던 제 상황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되었죠. 근데 제가 그렇게 그 가게를 돈을 잘 벌던 가게를 그만둔 이유는요. 끝이 보였어요. 매일매일 약간 목을 옥죄어 오는 듯한 불안감에 살았는데 매주,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고객들이 오니까 이달에 아트를 하잖아요. 그때는 2주의 아트를 했어요. 매주 새로운 아트를 갈망하는 고객들이 찾아오게 됐고, 매장 앞에 제가 그 현수막이죠. 그런 것들, 그리고 스티커, 배너, 스카시 작업 이런 거에다가 그 시절에 자신 있게 뭐라고 썼냐면 아트 전문점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아트를 해놓은 팁 사진들이나 팁들을 매장 앞에다 디스플레이를 쫙 해놨기 때문에 아트를 하든 안 하든 아트 하고 싶은 고객들은 저희 매장을 찾아주셨고 올 때마다 매주 저한테 6, 7만 원의 돈은 자연스럽게 쓰고 갔습니다. 매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달에 4번을 온다고 치면 6만 원을 내면은요, 한 달에 저한테 24만 원을 쓰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기본 케어 하시는 분들도 15,000원짜리나 2만 원짜리, 비싸면 25,000원짜리 스페셜 같은 거 하시게 되면 기본 2만 원을 만약에 낸다고 치면 한 달에 4번 오시잖아요. 그럼 그 고객은 저한테 매달 8만 원의 돈을 내시고 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고객의 수가 100명이면은요, 한 명이 8만 원이기 때문에 800만 원의 매출은 기본적으로 잡혀 있었고요. 일주일에 100명이면 하루에 제가 아까 13명에서 18명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아트까지 하시면은 10명 정도 내외로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저는 주 6일 정도 손님을 받았다고 칠게요. 전 6일 정도 했으니까. 그러면 60명이에요. 하루에 10명만 잡아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주, 근데 참고로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오는 분도 있고 2주 만에 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한 사람의 디자이너가 한 달에 100명 정도 고객을 받았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럼 개인 매출이 최하 못해도 500에서 1000만 원 사이는 나왔었거든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때 고객들의 수익을 생각해보면 저희한테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의 지출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 달에 젤네일 3만원에서 5만원, 심지어 이거 오프도 전문가가 해야 돼요. 오프 그냥 손으로 뜯거나 잘못 뜯기면 조직 다 망가져서 여러분들이 재시술할 때 오버레이를 한다거나 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오프 비용이 아까워서 손으로 뜯고 샵에 와요. 손가락 하나당 오프 비용을 받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뜯어서 오신 고객들한테 베이스 젤을 2코, 3코 해주시면서 기본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매출이 적다 한탄하거나 땅을 치시지 마시고요. 아, 나 왜 갑자기 이렇게 읍소하는 형식으로 됐지? 아무튼 땅을 치지 마시고, 고객한테 베이스를 1콧 해야 되는 분한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2콧이나 3콧을 해야 되는 분한테는요,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으세요. 기본 젤네일 3만원 괜찮습니다. 기본 젤네일은 3만원이에요. 이거는 건강한 고객에 한해서예요. 우리 머리 펌 5만원이잖아요. 근데 가서 머리 상해 있으면 클리닉값 5만원 추가, 뭐 영양 추가, 이렇게 하면 끝내 15만원 쓰고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젤레일은 3만원이지만 고객의 손 상태가 좋지 않고 만약에 손상이 있다라고 하면 베이스를 체인지해야 돼요. 일반 베이스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베이스를 고객이 요청할 시 이 베이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작용, 리프팅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이에요. 고객들이 나 머리 상했어도 머리가 다 녹았어도 상관없어. 그냥 일반 펌 해줘. 그럼 저희가 얘기하겠죠. 고객님, 이 상황에서 머리 다 녹고 다 끊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 나 3만원 이상 쓸 생각이 없어. 그러면 3만원짜리 펌 그냥 기본 해줍니다. 물론 헤어 디자이너가 최대한 머리가 손상되지 않게 펌 시간을 줄여서 해주죠. 대신 펌이 제대로 나올 확률은 떨어지죠.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젤네일 하십니다.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본 젤네일을 하시겠다는 고객님한테는 기본으로 했을 때 고객님 손 상태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날지 충분히 말씀드리고 옵션 가격에 대해서 고객을 이해시켜야 돼요. 그게 진짜 문제성 전문가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드는 거. 그래서 추가 금액을 받는 거에 대해서 고객한테 당연하게 인정을 받으세요. 요 근래 저희 그 학생들이 저한테 조갑이 하얗게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조갑이 하얗게 변하는, 그러니까 젤네일을 했는데 조갑이 하얗게 변하는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엔 요래서 이랬다, 혹은 내가 듣기는 이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종합을 한 후에 답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제성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항상 해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손톱이 하얗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고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문제성 수업을 할 때 그 수업에 들어있는 커리큘럼의 내용이요 1000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교재를 지금 쓰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미 저희 교육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혹은 교육을 들은 학생들은 기존 교재, 제가 완성되지 않은 교재분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재를 보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국내에 되게 많은 문제성 교재가 나와 있는데 그래도 시장조사 겸 제가 한 권씩 사서 보거든요. 네. 네네. 그 부분 아시는 대로 댓글 써주세요. 손톱이 하얘지는 거. 아무튼 교재를 시장조사 겸 제가 한 권씩 사서 보는데, 독일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번역 나온 책 있죠? 그거 이미 저는 몇 년 전에 번역본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또 독일에 갔더니 신상으로 새로 또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 책도 제가 또 갖고 와서 다시 다 체킹을 했는데, 조금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면 제 교재가 지금 나와 있는 그 어떤 책보다 좋습니다. 그 어떤 책보다 좋고, 단점이 이 책을 사게 되면, 만약에 제가 이 책을 이대로 출판하게 되면 이 책만으로도 교육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존 수강생들은 이 책에서 일부분을 꼭 삭제를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외부의 책으로 내지 말아달라. 그거는 별책 부록으로 저한테 교육 들은 학생들한테만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무튼 지금 모드링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손톱이 하얘지는 이유 댓글 써주면 좋겠더만, 다른 데서는 사람들이 댓글 엄청 많이 써주던데 왜 제 라이브에서는 아무도 댓글을 안 써주는지 모르겠네. 제가 책을 출판하면 수강 듣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책값이 20만 원일 거예요. 책값이 비쌉니다. 지금은 수강 들은 학생들한테만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제본을 해서. 내용이 거의 다 정리가 되어 갔는데 안에 들어가는 사진들이 좀 예시가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저희 학생들이나 저한테 오시는 특별한 케이스들 사진을 지금 계속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다양하게 넣어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거 정리 중이에요. 베이스 속 유수분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 아닐까요? 베이스의 유수분이 배출된다. 이거 일단 제가 적어 놓을게요. 볼펜 갖고 와도 볼펜이 또 이렇게 안 나와요. 팀장님 지금 이거 영상 보고 계시면 볼펜 하나만 좀 부탁드려요. 좋아요.
베이스 속 유수분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 이 말이 너무 어렵죠. 아마 모드링 원장님도 무드링이에요, 모드링이에요. 이거 영어 ABCD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거든요. 전 해외 나가서도 김현미 언어 써요. 깐따삐아어라고 해서 그냥 공항에서 제가 하고 싶은 한국말로 다 해요. 영어가 제일 어려워요. 영어가 아니지, 외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한국말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죠? 자, 이거 아마 어디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베이스 속에 제가 좀 적겠습니다. 놓칠 수 있으니까. 속에 유수분, 두 분이 다 갖고 왔네요. 배출되는 과정. 오늘 제가 이거 라이브 하면서요, 여러분들한테 조갑이 하얘지는 이유랑, 그리고 우리가 히팅을 느끼는 이유, 이 두 가지 오늘 풀어드릴까요? 조갑이 하얘지는 이유랑 하얘지는 이유, 그리고 히팅을 느끼는 이유. 이거 제 교육 들으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었던 내용일 텐데, 아마 제 교육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들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요런 것들은 다 놓치는 것 같아요. 매번 교육 똑같이 하는데, 제가 라디오처럼 똑같이 하는데 항상 이걸 놓쳐가지고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고객들하고 일선에서 바로바로 만나는 문제잖아요. 고객한테 바로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정말 필수적으로 네일리스트는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어머, 이 풍선은 뭐야?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요 해서인가? 이 풍선 누가 올린 거지?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올라가는 건가? 어머, 웬일이야. 너무 예쁘네요. 아무튼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셔서 그런가? 무슨 현상이지? 아무튼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올라가는 이 영상은요, 삭제할 거예요. 영상은 제가 내려받게 하고 나서 삭제해서 이거는 유튜브에다 다시 올릴 겁니다. 젤의 손톱의 증산작용에 방해로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젤의 손톱의 증산작용의 방해로 일어나는 현상. 도혜 원장님, 혹시 이 말 또 어디서 들으셨죠? 까치보이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네. 제가 알고 있는 대표님들이 지금 다들 오고 있어요. 네. 저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웃겨. 자. 요거 도혜 원장님, 혹시 젤의 손톱의 증산작용의 방해로 일어나는 현상 어디서 네, 들으셨어요? 되게 더 기쁜 진주 원장님, 손님 오시기 전 20분 전. 손님 오셨을 때 틀어놓고 손님 시술하면 돼. 우리 오래된 제자님들은 제가 라이브 하면요, 손님들 오셔도 V 하면 V 아닌데? 아무튼 네, 틀어놓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도혜 원장님은 또 어디서 이거 들으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네, 이게 사실 도혜 원장님이 참 말을 잘해 주셨어요. 이 내용이 거의 답에 가까워요. 네, 하얘지는 이유부터 그러면은 두 분이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다른 분들은 지금 보고만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럼 뭐 몰래 DM으로 오케이 감사해요. 네, 도혜 원장님 사랑합니다. 네, 따봉하면 따봉이 나오고요. 알겠어요. 근데 따봉도 해보고 V도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사용하는 베이스가 그래서 제품 회사에 여쭤봤는데 뭐라고 하셨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답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빠박 원장님, 제가 증산작용 수업 때 말씀해 드렸어요. 제 수업을 들었고 그 수업에 집중했던 저희 학생들은 아마 이 증산작용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 거고, 도혜 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거의 답에 가깝고요. 위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정리가 조금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수업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자연 네일의 유수분 뭐 어쩌고 저쩌고 몰라 살라살라 했는데 머리에 정리가 안 됐죠.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할 사람은요, 화학자도 아니고 이런 네일이나 이런 전문가가 아니에요. 일반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기술과 모든 어떤 고객의 상담력을 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장 원초적으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프로랑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추어는요, 나 혼자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해서 그냥 내가 잘하는 걸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프로는요, 내가 잘하는 거를 다른 사람도 잘하게, 내가 잘 아는 걸 다른 사람도 잘 알도록 설명하는 사람이 프로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프로의 프로여야 되고요. 그래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도록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일반 고객들의 프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뭐 20년 전을 예를 드리자고 하면, 제가 처음 네일을 했을 때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는데, 그때는 쉐입이라는 용어, 라운드나 포인트나 오버라운드나 아몬드 쉐입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만약에 고객분들한테 고객님 쉐입 어떻게 잡아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고객님 눈알이 흔들려요. 이게 무슨 말이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자존감이 낮았던 초보 김현미는요, 그거를 은근히 즐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금방 알아차리게 됐고, 저는 고객분들한테 고객님의 큐티클 여기잖아요. 큐티클, 이 말조차도 몰랐던 고객들이 많습니다. 큐티클 라인이 라운드 모양이어서 손톱이 만약에 똑같이 라운드가 되면 너무 동그랗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손톱 모양을 이렇게 뾰족하게 아몬드처럼 이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계란 모양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네모나게 해서 스퀘어로 잡아주시면 조금 세련돼 보일 것 같아요. 어떤 모양으로 쉐입을 잡아드릴까요? 원하시는 모양을 말씀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조금 길어지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듣더라도 이 말이 되게 쉽게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 고객들은요, 아무리 많은 네일리스트가 있어도 저한테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새로운 걸 권했을 때 고객들이 항상 만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해를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입니다. 방금 제가 손톱이 하얘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고객들한테 어려운 말을 쓰게 되고요. 나도 이해하지 못한 말을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은 놓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손톱이 하얘지는 이유는요, 끝내는 손톱 표면에 수분이 많아져서예요. 손톱 표면에 수분이 많다라는 이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겨울보다는 여름이 수분 함유량이 높아질 수 있겠죠. 왜냐면은 주변 환경이 습해지니까요. 그리고 또 있어요. 평소에는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내 몸이 약해지고 안 좋아지고 컨디션이 나빠지면 식은땀이 나잖아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조갑에 수분이 찰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 우리가 사우나를 자주 간다거나 뭐 목욕탕을 자주 간다거나, 아니면은 뜨거운 물로 나는 꼭 설거지를 해야 된다, 뜨거운 물로 빨래를 해야 된다, 아니면 나는 샤워를 할 때 꼭 뜨거운 물로 꽤 오랫동안 손을 담궈 놓는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 그리고 물을 넣었을 때 온도를 조금 상승시켜 놓게 되면 우리 몸으로 수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좀 수분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 상황, 뭐 신체 조건,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 조갑이 하얘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톱이 이렇게 막 부딪혔을 때 어딘가에 막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 손톱이 겉은 붙어 있지만 중간이 떠요. 그러니까 손톱이 그림을 좀 그려드리자라고 하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빗금쳐져 있는 요 부분만 뜹니다. 그래서 안에서 떴다라기보다는 레진이랑 붙어있던 이 조갑이 살짝 뜯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 포인트를 만들잖아요. 하이 포인트를 만드는 구역이 어디예요? 조갑의 요 중간 부분이죠. 여기
중간 부분. 거기로 모든 외부의 충격이 몰려서 그곳에서 몰렸다가 다시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치면 뒤꿈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하이 포인트, 발등으로 보면 발등 가장 높은 곳이 하이 포인트예요. 그곳으로 충격이 가해졌다가 이게 일시적으로 분산이 되면서 퍼져나가는데 충격이 가해지는 그 하이 포인트가 있는 손톱 중앙 부위가 베드랑 뜯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유, 우리 보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애기 다 나와서 좀 이따 복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살짝 뜯겨 있으면은요, 그 부분의 수분이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휘발돼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증산돼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위에 올려져 있는 레진에 의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분이 차겠죠.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고 하면, 우리가 손이나 이런 데 피부에 상처가 나면은 밴드를 붙입니다. 네, 여러 밴드가 있어요. 그런 밴드를 붙였을 때 이 밴드가 수분을 빨아들이는 수분 밴드일 수 있는데, 수분 밴드가 아닌 밴드를 만약에 붙였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수분이 스며들었다. 혹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하시면 그 부분이 어때요? 물이 차죠. 그래서 그 밴드를 띄었을 때 피부가 하얗게 변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혹은 상처가 나고 수술이 나서 우리가 드레싱이라는 걸 했는데 일정 기간 안에 드레싱을 띄어내고 다시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살이 짓무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증산작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아버리는 레진을 하고 있으면 증산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 안에서 수분이 찰 수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그러면 증산작용이 항상, 그쵸, 밴드도 변하고, 맞아요. 이게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여기서 O 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되게 엄청 좋아해요, 제가. 그렇죠. 붙어있는 피부와 같은 현상이에요. 네, 저 더 계속 얘기해도 돼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그러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뭐 밴드를 붙이면 거기가 괜찮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분이 더 잘 들어가는 밴드를 붙여놓게 되면은요, 이 부분이 하얗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손톱이 하얘지는 분들한테 젤네일을 한다고 치면은요, 여러분이 쓰시는 일반적인 팔리시나 글루나 아크릴이나 혹은 그런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 버리는 그런 소프트 젤이죠. 소거프가 되는 것들은 다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제품들을 만약에 손톱에 발랐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만약에 뭐 안에 하얗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 사람이 몸 안에 수분을 받아들였을 때 내뿜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이 하얘지는 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조갑에 수분이 많아져서입니다. 그래서 이 조갑에 수분이 많아지는 이유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왜 수분이 많아졌는지. 제가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다 안녕하세요로 최대한 눌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말을 하다 중간에 슝슝슝 지나가 버리면 그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갑에 수분이 많은 이유부터 찾으셔야 되고, 이 고객이 만약에 수분 함유량이 높은 고객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홍대에서 살롱을 하고 돈을 좀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저희 고객들한테 시술 주기를 어떤 분은 3일, 어떤 분은 14일, 15일 주기로 오시라고 했어요. 이분들은요, 생각해보면 4, 5배의 기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치면 기본관리 15,000원을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4번에서 막 뭐 3, 4번 이상 갖다 줄 때 어떤 사람은 한 번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불공평은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타고나는 거예요. 왜? 엄마 뱃속에서부터 저는 눈 작고 코 작고 입 작고 막 다 작게 태어났거든요. 세상에 나왔더니 눈 크고 코 크고 입 큰 애들이 미인인 거야. 그래서 저는 돈 벌어서 강남에 가가지고 눈 키워주세요, 코 키워주세요, 입 키워주세요, 돈 갖다 줬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은 공평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모든 면에서 다 똑같이 불공평과 공평이 동등한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불공평이 100개가 다 불공평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공평하게 나옵니다.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내일만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하얘지기 쉬운 신체 조건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만 돈을 조금 더 쓰셔야죠.
대신 아마 요것과 상관없는 다른 부분은 돈을 적게 쓰는 그 고객보다 내가 이 돈을 많이 쓰는 고객이 돈을 더 적게 써도 될 거예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공평을 한 부분에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시는 고객들한테요, 손톱이 하얘지는 이유는 손톱에 수분이 많이 차서 그래요. 근데 이 수분이 차는 이유가 네가 몸이 안 좋아서인지, 면역력이 떨어져도 수분이 많이 찹니다. 그래서 병 걸렸거나 몸이 안 좋은 사람 조갑 주변이 각질이 약간 콧물처럼 눅진눅진하고 막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혹은 당신의 일상생활에 수분이 많이 찰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 그죠? 그리고 아니면은 리프팅 됐는데 방치하고 주기를 놓쳤는지, 이런 걸 다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수분 함유량이 되게 높거나 조갑 박리가 잘 일어나거나 뭐 아니면 주기를 좀 잘 못 지키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맞는 베이스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죠. 그 노력은 누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주는 거에 대한, 원장님의 말발을 배우고 싶으면 제 수업을 주기적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저희 학생들이 저랑 똑같은 멘트로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더럽게 죽습니다, 제가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손톱이 이렇게 수분이 생기는 이유를 일단 고객들하고 찾아야 되고, 그 고객한테 맞는 베이스를 찾아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짜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공짜로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망했으면 좋겠는 사람들은 저한테 그걸 공짜로 요구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부자가 되거나 혹은 계속해서 이걸로 돈을 벌어먹고 살아서 이 자리를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조금 더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들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셔야죠. 제값을 제대로 주셔야죠. 그리고 내가 그 돈을 다 못 채워줄 것 같으면 다단계를 떼서라도 고객을 채워줘야죠. 저는 저희 고객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고객님, 제가 요새 힘들어요. 그러니 다단계를 떼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마케팅비 안 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서 손톱이 하얘지는 첫 번째 이유는 수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 수분의 이유를 찾아주는 거. 그럼 그 고객은 어떤 제품을 쓰는 게 좋은지 찾아주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계속 말도 안 되게 뭐 젤에 산 때문에 그렇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산 들어있는 젤 쓰셔도, 산 많이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그 젤 베이스 쓰셔도 안 하얘지는 사람 많아요. 네, 다한증이 엄청 심하신, 이거 캡처해야 되겠다. 다한증이 엄청 심하신 분들이 계신데도 물도 엄청 많이 만지시는데 그런 분들은 주기를 짧게 그럼요, 주기를 짧게 잡으셔야죠. 저희 고객님이 손발톱을 뜯고 피부까지 오랜 기간 뜯으셔서 병원 가보니 조갑 주위염이래요. 근데 체음순이 간지러우면 바로 가라앉지만 피부가 재생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분은 이미 조갑 주위에 염증이 생겼고 트러블 스킨이 됐잖아요. 이분한테는요, 조갑 주위 그 오일, 체움 발라놓고요, 오일링을 계속 드릴링으로 그 표면의 각질들을 결정리를 해주는 걸 계속 하셔야 돼요. 히히 안녕. 네,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히히님이라고. 네, 아니구나, 히히가 그 히히 아니다, 다른 히히다. 똑같은 히히인데 이분은 저희 또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 히히 안녕. 네, 아무튼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조갑이 하얘지는 이유는요, 제품의 이유는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고객의 신체 상태입니다. 생활 습관의 상태. 그것부터 케어하시고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에 조갑이 하얘지는 분이다 라고 하면 스케일링하고 나서 복원하면요, 백발백중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저희 정규반 학생들, 문제성 정규반 들은 학생들은 아마 스케일링을 시작하면서 조갑이 겉이 바삭바삭한데도 눅눅하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를 알 거예요. 조갑이 습하고 눅눅하면 제가 복원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수분 관리하고 신체 관리, 면역 관리 먼저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컨디션이 개선이 되고 나면 제가 그때부터 복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 저도 감사해요. 네,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셔서. 자, 그러면 혹시 조갑이 하얘지는 이유는 이제는 좀 해결이 됐나요?
아까 도혜 원장님하고 또 다른 분 답글 남겨주셨는데 혹시 고객분들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처 났을 때 그 부분에 우리가 위에다가 밴드 해놓고 물에 오래 노출하거나 밴드 빨리 안 떼면 피부 하얘지는 거, 이게 시작이에요. 혹은 상처가 안 났어도 파스만 붙여놔도 안에가 하얗게 피부가 삭는 분들, 이런 분들도 역시나 조갑이 하얘질 수 있어요. 이거는 끝내는 다 신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문제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베이스 공부를 딱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게, 대부분의 부작용은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몸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유를 찾아내고 본질을 고객들한테 인지시킨 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제시함으로써 돈을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당당하셔도 되고 고객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우리 히팅이 생기는 이유, 히팅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제가 해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가 조갑에 레진을 했을 때 히팅이 생기는 이유 아시고 계시는 분들 답글 부탁드립니다. 아까 도혜 원장님은요, 저한테 DM으로 네, 성함하고 주소하고 남겨주세요.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답변 좋아서. 근데 나가버리셨나? 이미? 다 알고 있던 건데 이러고 나가버리셨을 수 있겠다. 그죠? 혹시 히팅을 느끼는 이유 아시는 분들 계시면 답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게요.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아까 미래네 원장님처럼 저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어보세요.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걸 했었는데, 더 이쁜 네일 원장님은 저한테 교육 들었잖아요. 여기서 저한테 교육 들었던 학생들은 배제할래.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 더 기쁜 네일 원장님. 안 돼요. 네일더 바른 원장님. 네, 아름다워. 나 이 사람들 진짜. 못 산다, 내가 진짜. 지금 여기에 답변 올려주시는 분들 다 제 수업 들은 학생들이에요. 안 된다고 했는데. 다 올라왔어요. 나 순간 또 열 올랐네요. 수분! 네, 맞습니다. 히팅이 생기는 이유 지금 원장님들이 설명해 주신 내용에 다 들어가요. 댓글 쓰다가 삭제. 저희 수강생들을 쓰지 마세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더 기쁜 원장님, 다른 게 또 있나 하고, 제가 수업 때 저희 그 문제성 정규반 때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마케팅, 조갑의 이해, 젤 레진의 이해, 뭐 램프의 이해, 빛,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램프 빛,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최대한 설명을 다 해주기 때문에 저희 수업 들은 학생들은 거의 다 알아요. 베이스가 뜨거운 경우도 있고 탑이 뜨거운 경우 있는데 그것도 수분의 문제일까요? 이제 그 히팅이 생기는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수분의 이유예요. 아까 원장님이 베이스, 탑 둘 다 뜨거운 경우는 요거는 제가 적어놨다가 이따가 답변을 드릴게요. 500원씩 입금하세요. 이거 제가 500원 유행돼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500원 입금을 써먹더라고요. 이거 제 거 전매 특허입니다. 자, 일단은 수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이렇게 때리면서도 싸우고 머리 뜯고도 싸우고 이렇게 꼬집고도 싸우고 막 뜯으면서 싸우고 많이 싸워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좀 전투적으로 살았던 친구라 제가 운동선수도 했었고 뭐 시골에서 좀 이렇게 친구들하고 많이 이렇게 싸웠어요. 그 친구들하고 여전히 친합니다. 지금도 머리도 많이 뜯었고 뭐 때리기도 많이 때렸고 특히나 남자애들은 저한테 좀 많이 맞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누군가를 때렸을 때 저는 통증이 약해요. 그 사람이 아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때리잖아요. 뭐 아마 제로라는 게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제로라는 게임을 했을 때도 분명히 제가 이렇게 해서 맞잖아요. 손등을. 아시겠지만 손바닥은 투명층이고 손등은 없어서 때렸을 때 손바닥의 통증보다 손등의 통증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저랑 제로를 하는 친구 중에 맞은 저보다 때린 친구가 더 아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랑 지금 20년 가까이 같이 하는 선생님, 저희 학원은 시간 강사가 없습니다. 다 그냥 저랑 같이 동업을 하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제 손이랑 이렇게 손을 잡잖아요. 여자예요. 손을 이렇게 잡으면 나무 막대기를 잡는 느낌이라고 얘기했어요. 장작, 강목을 잡는 느낌. 엄청나게 뻣뻣하고 되게 거칠고 되게 딱딱합니다. 그 얘기는 제 손이 되게 억세다라는 얘기겠죠. 제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래도 서울 생활 20여 년 동안 농사라는 걸 짓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가 엄청 부드러워진 거고요. 과거의 20대의 저의 손은요, 10대 때 지었던 농사의 휴유증, 그리고 운동선수 생활을 했을 때 손을 많이 사용해서 생긴 거친 저의 피부 조직들 때문에 손이 더 강력하고 거칠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때리면 그 친구가 더 아파요. 특히나 남자애들 중에 피부 야들야들한 애들 있죠. 아마 여러분들은 네일리스트이기 때문에 잘 아실 수 있어요. 큐티클이 엄청 얇고 말랑말랑하고 드릴링 했을 때 볼비투로 안 날아가는 큐티클 가지고 있는 피부 타입. 이런 분들은요, 피부 자체가 수분 함유량이 되게 높고 되게 말랑말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저랑 만약에 뭐 때리기를 하잖아요. 백발백중 제가 이깁니다. 그 사람들 통증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느껴요. 자, 이게 답이에요. 통증. 히팅은 통증이에요. 통증은 히팅이고 히팅은 통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뜨거워, 아파, 이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갑자기 열이 확 올랐을 때, 이게 부딪히면 열이 나거든요. 이게 계속 부딪히면, 계속 비비면 열이 올라오면서 그걸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 건데, 그거를 히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갑의 수분 함유량이 되게 높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큐티클이 얇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통증을 되게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저처럼 이렇게 거친 사람, 저 지금 이 상황에서 저도 히팅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아서 몸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에 감염이 되었을 때, 뭐 바이러스나 아니면 박테리아에 감염되었을 때, 그랬을 때는 왜 우리 바람 불었을 때 머리카락에 바람만 스쳐도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제 림프나 혈관이나 모든 신경에 염증이나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는 저도 히팅을 느껴요.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던 고객이 갑자기 히팅을 느낀다 라고 하면 이 고객의 수분 함유량이 올라간 이유와 혹은 몸에 문제가 생긴 이유를 다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해했어요? 이 부분? 이해되셨으면 하트 하나씩 올려주세요. 하트 하트 하트. 젤이 가운데부터 뜨거운 것도 가운데에 수분이 많이 쌓이니까요. 가운데가. 왜냐면은 조갑이 이렇게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조갑이 있으면 가운데 센터에 수분이 있고 양 사이드는 수분이 빨리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부터 히팅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더 빨리 생기는 거죠. 도움이 됐나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 듣다가 계속 나가는 분들은 왜 나가는 거야? 서운하게. 아무튼. 그래서 조갑의 수분 함유량이 높아도 히팅이 생깁니다. 그러면 앞에 방금 제가 조갑이 하얘지는 이유 설명드렸잖아요. 조갑이 하얘지는 이유가 수분 함유량이 높아져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얘진 조갑을 가지고 계시는 고객이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바로 레진을 적용을 하면 히팅 생길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고객한테 히팅이 생길 수 있어서 베이스를 2단계에 걸쳐서 한다거나 아니면 중간 경화, 고정 경화를 여러 회차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바로 육안으로도 고객님 히팅을 많이 느낄지 안 느낄지를 사실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면. 자, 두 번째는 이제 젤의 온도예요. 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끝내는 아크릴 혹시 겨울에 하시면 안 굳는 거 다들 아시죠? 왜냐면 따뜻한 곳에서 아크릴이 굳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겨울에 우리가 아크릴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발가락에 아크릴 올려놓고 입에다 발가락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핀칭 주거나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경화가 됐었잖아요. 따뜻한 온도. 지금처럼 핫팩 같은 게 잘 되어 있고 히터 같은 게 잘 되어 있고 하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네. 자꾸 화면이 멈춰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왜 그러지? 네, 일단은 과거에 제가 20년 전에 아크릴 역핀칭이라는 걸 했던 적이 있어요. 조갑이 이렇게 내향성이면 위에를 두꺼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요. 아크릴을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크릴이 마르는 중간에 이 조갑을 들어 올려요.
들어올린 상태에서 경화되게 하죠. 이게 아크릴 역핀칭이에요. 자, 이렇게 들어올려서 경화를 하면 아크릴이 조갑을 꽉 잡고 있으니까 조갑이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지 않겠죠. 그대로 유지돼서 길러내립니다. 자, 아크릴 역핀칭은요, 바로 들어올릴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그때밖에 안 들어올려져요. 위에 내려오는 조갑은 끝내는 다시 말려들게 되어 있어요. 본질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네. 힘 못 들었어. 여기 안에 내용들 되게 많았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아크릴,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 열감, 따뜻해진 온도, 이런 것들, 히팅감, 이거 느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크릴도 경화가 될 때 열이 일어나잖아요. 자연 경화될 때.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고객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게 하나 말씀드리면, 글루, 본드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글루라고 말을 하지만 고객들은 본드라고 얘기를 해야 아세요. 본드가 돼지본드나 오공본드처럼 약한 애들은요, 피부에 닿아도 열감이 없어요. 히팅이 없습니다. 근데 강력본드 있죠. 딱 바르면 바로 굳어버리는 거. 요런 것들은 바르자마자 어떻게 돼요? 엄청 뜨거워 하죠. 혹시 경험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 실크 익스텐션 대회를 준비한 적이 있거든요. 23살 때니까 벌써 13년 전인데, 13년이 아니구나. 23년. 죄송해요. 23년 전에 제가 실크 익스텐션 대회를 준비를 했을 때 실크를 붙이고 글루링을 이렇게 하는데 이 글루가 통 튄 거예요. 근데 일반 글루만 튀었을 때는 그냥 글루가 튀고 굳고 띄면 괜찮았는데 실크 익스텐션 할 때 우리가 뭘 해요? 필러 파우더 뿌리죠. 필러 파우더를 뿌린 그 필러 파우더가 제 피부에 안 닿고요. 여기에 글루가 톡 튄 거예요. 그랬더니 살이 녹아버렸어요. 그냥 글루가 닿았을 때랑 필러 파우더랑 같이 믹스가 돼서 제 피부에 닿았을 때랑 이 두 개, 이게 일으키는 발열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살이 녹아서 그 흉터가 어딘가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여기였나? 아무튼. 그래서 이게 글루만 경화될 때랑 필러 파우더랑 만나서 경화될 때 일으키는 발열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교육을 할 때 저희 학생들 혹은 저희 제자들, 직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필러 파우더랑 글루랑 같이 믹스 안 되게 그 부분 제가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필러 파우더랑 글루랑 같이 쓸 일이 없고 뭐 이 제품을 쓰지 않다 보니까 제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필러 파우더랑 글루를 같이, 라이트 글루 같이 쓰시고 계시다라고 하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고객들 손톱 주변에 필러 파우더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글루가 거기에 떨어지면 히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손가락 주변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저는 요 위에 피부가 녹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요 위에 피부가 녹았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손끝 쪽 피부가 훨씬 더 두껍고 튼튼합니다. 이 위에 피부가 더 약하죠. 그래서 요 위에 피부는 바로 녹아버렸던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사용하려고 하는 아크릴도 그냥 아크릴 파우더랑 뭐랑 섞어요? 모노머랑 섞죠. 섞었을 때 어떤 모노머랑 어떤 아크릴 파우더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온도 발열이 달라져요. 온도가. 치과용 아크릴 파우더랑 믹스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빠르게 굳고요. 그리고 강도가 되게 좋아서 화일링 안 되죠. 얘네들 경화될 때 온도 되게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의 온도 다 테스팅 하셔야 돼요. 자, 레진도 마찬가지예요. 레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젤 레진, UV 레진이라고 하죠. 아크릴도 레진이에요. 젤도 레진이에요. 근데 UV 레진이라고 해서 UV 빛에 의해서 경화되는 거. 자, 이 UV 레진 같은 경우에도 그 레진이랑 빛이랑 만났을 때 얘네들이 열을 일으키면서 쿠킹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밀가루가 그냥 밀가루만 있을 때랑 물이랑 섞였을 때랑 그 안에 이스트 들어갔을 때랑 뭐 섞였을 때랑 오븐에 들어갔을 때 180도가 될지 220도가 될지 250도가 될지 큐어링 타임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거랑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시는 이 레진, 특히나 UV 레진 같은 경우에는 양 혹은 그 제품들의 어떤 믹스되어 있는 혹은 램프의 빛,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온도가 다 달리 나옵니다. 제가 아싸젤이라는 걸 개발을 할 때 베이스젤, 미들젤, 탑젤을 만들 때요. 그 저희 연구이사님한테, 대표님한테, 그 공장 대표님이죠.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온도를 낮춰달라였어요. 제발. 왜? 문제성이기 때문에 조갑 자체가 되게 얇아져 있고 상태가 좋지 않을 게 뻔하잖아요. 근데 히팅력이 너무 높은 레진을 사용하게 되면 분명히 고객들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40도 내외로 맞춘 걸로 저랑 얘기가 되었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아싸제를 하다가 가끔 고객들이 원장님들이 저 아싸제 했을 때 히팅 안 생긴다고 하더니 히팅 생기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시술하는 거 보면 대부분 두껍게 오버레이 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되게 두껍게.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이거 라이브 보고 계실 텐데 지난주에 저희 이제 그 학생이 살롱 오픈을 해서 제가 거기에 잠깐 갔었는데 거기에 저랑 또 친한 네일리스트 그 학생의 다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아싸젤 시연을 받았는데 뜨거워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분이 한쪽은 발톱이 내향성이 교정이 될 필요가 없고 다른 한쪽은 교정이 되어야 돼서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얇게 바르고 교정되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두껍게 오버레이를 하더라고요. 두꺼우니까 뜨겁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뜨겁다라고 얘기를 했죠. 두께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질량에 따라서도 달라요. 넓이 대비 두께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양에 따라서 히팅이 생길 확률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손톱, 발톱에 있는 수분 함유량, 수분의 농도, 그리고 그 고객의 신체 컨디션, 면역력 문제 있을 수 있죠.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감염됐을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레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경화되는 온도.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사용하는 이가 이 레진의 두께를 어떻게 썼는지 요렇게고요. 아까 원장님이 물어보신 게 베이스랑 탑 둘 다 뜨거운 경우는 왜 그런가요? 인데요. 탑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에 대해서 경화될 때 온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시고 만드시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레이 마지막에 탑을 바르실 때 이 탑이 큐티클이나 사이드 스킨에 묻게 되면은 이 히팅이 되게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탑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 근데 이 탑도 역시나 탑을 했을 때 히팅을 느낀다 라고 하시면은 그 고객의 지금 현재 컨디션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게 먼저고, 그 다음 내가 바르는 이 탑이 큐티클이나 사이드 웰라인의 스킨에 묻지 않았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매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갑 하얘지는 거랑 히팅을 느끼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 영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장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인스타에서는. 지금 잠깐 저장할 거예요. 내려받게 해야 돼서. 근데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혹시 만약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가셔서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오늘 이 라이브를 했던 거는 매출이 떨어져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네일샵 원장님들 때문에 매출을 올리는 방법들 너무 많습니다. 나의 기술력,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문제성은 가장 기초라고 얘기했잖아요. 필수 조건입니다. 네일리스트에 필수 조건. 이 지금 제가 해드린 오늘 이 하얘지고 히팅 생기는 거 저희 문제성 교육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아주 베이직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매출이 안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첫째는 내가 매장에 오픈타임이나 고객들한테 신뢰도를 얻고 있느냐. 고객의 신뢰도는요, 기술만이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저 매장은 맨날 문이 닫혀 있어. 이러면은 신뢰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지금 내가 있는 이 매장 주변의 상권에 맞는 마케팅을 하고 있느냐. 그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거, 저희 학생들 중에서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야단치듯 호통치듯 하는 게 뭐냐면, 너의 매장에 오는 고객이 지금 서울인데 제주도에서 왔으면 좋겠어? 부산에서 왔으면 좋겠어? 입니다. 제주도나 부산에서 오는 고객은요, 일시적이고 한 번이에요. 계속 올 수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저한테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멀리에서 문의 오는 고객들 대부분 가까이에 있는 저희 제자들 샵으로 다 보내드려요. 왜? 저희한테 굳이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외에는 한 번 오셔도 다시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 학생들 살롱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 고객을 위해서도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멀리 있는 고객들을 가까운 살롱으로 보내드리면 제 매장 가까운데 고객들이 생기게 되면은 역시나 저한테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서로 함께
윈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에요. 멀리 있는 고객을 유치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고객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이 매장이 어딘지 그것부터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아까 저한테 댓글 남겨준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이 맨날 사고 쳐놓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인데 말도 안 하고 매장을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자리에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더 말도 안 되게 그곳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없는 상업지구예요. 상업 공간들. 술집 많고 식당 많은 곳이에요. 저한테, 근데 그 친구가, 마케팅을 못하는 친구 아닙니다. 기술이 없지 않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매출이 안 나오죠. 내가 생각한 매출은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한 달에 500 나오면 이건 매출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매출이 안 나오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덕분에 마케팅력은 계속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실상 내 주변의 고객을 생각해서 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나한테 저 멀리에서도 제발 와주세요 하고 하는 그냥 이 소리침밖에 안 돼. 메아리만 돌아옵니다. 고객 안 돌아와요. 자,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얘기해줬던 게 뭐냐면 그 제자한테 얘기해준 게 너가 있는 곳이 상업지구지 않냐. 그러면 네가 있는 건물 일단 저는 저희 건물 사람들부터 제가 먼저 포습을 합니다. 일단 저희 학원이 있는 건물은요 1층이 카페고 지하가 쇼핑몰이에요. 그리고 3층 저희가 2층이거든요. 3층이 지금은 이제 영상 쪽 하는 분들인데 예전에는 신문사였고요. 그리고 그 위층이 지금은 헬스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에가 관리사무소인데 저는 저희 건물 사람들이 일단 저의 첫 번째 주 고객입니다. 혹시 인테리어하고 들어가거나 매장 얻어서 들어갈 때 그 건물에 있는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밑에 사람, 위에 사람하고 싸우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뭐 피치 못할 상황으로 싸움이 될 수도 있죠. 그쵸. 야간 내일 점심시간 특화. 도혜 원장님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그 피치 못할 상황 외에는 웬만하면 싸움을 하시면 안 되고요. 혹여라도 서로 조금 관계가 조금 껄끄러워졌다라고 하면 이거를 빨리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오픈할 때 떡 맛있게 해가지고요. 찾아가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 오픈할 때 괜히 불편함에게 해드려 죄송해요. 혹은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매일 볼 사이니까 우리 이 떡 드시고 나쁜 귀신은 다 쫓아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뭐 이런 것들 얼굴에 낯짝에다가 철판 까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고객하고 유대관계를 충분히 형성을 하고 뭐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가 하듯이 이 구전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전 마케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일하우스 원장님 네, 그 고객님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매출이 상승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나한테 계속 소개를 하게 되면은 뭐 어떤 혜택을 주셔야 돼요. 혹은 만약에 소개를 해줬어. 일례로 저는 문제성 수업을 마케팅을 거의 하지 않고요. 제 수업 내용을 별로 오픈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매일 상담 오면은 그래서 너는 뭘 가르치냐? 커리큘럼이 뭐냐? 문제성에 관련된 거 다 가르쳐요. 라고 얘기해도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죠. 근데 와서 수업 들으시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실 줄 몰랐다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문제성 수업으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다 다단계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 다단계를 하죠. 물론 나만 할래 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나는 김현미 수업은 나만 알고 싶어. 그래서 절대 브랜드도 꽁꽁 숨기고 제품도 꽁꽁 숨기고 이 기술력은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내 거야 하고 마케팅하는 원장님들 계십니다.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뭐. 하지만 대부분 다단계를 많이 떼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수업을 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오는 고객 한 명을 100명을 데리고 오는 영업 이사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먼저 파악하세요. 만약에 내가 있는 곳이 아파트 단지, 대단지 아파트 단지다. 근데 여기는 애기 엄마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은 이 애기 엄마들 공략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애기 엄마들 공략할 수 있는 거 혹시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는 그렇게 애기 엄마들이 되게 많은 대단지 아파트를
제가 상가를 얻어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저는 애기들 손발톱까지 케어해 줄 거예요. 애기들 손발톱까지 자를 거예요. 애기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뭐 이케아나 이런 데 가면 애기들 앉는 의자 있죠. 높이 있는 의자. 네. 그런 것들. 뭐 어린이 파고드는 발톱, 요즘에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아이들부터 벌써 문제성이기 때문에 애기들 파고드는 발톱 관리, 이런 것들 해놓으시면 애기 엄마들 엄청나게 많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애들 교조증, 물어뜯는 친구들 많죠. 요즘에 되게 막 힘든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애기들까지 관리하는 살롱을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시면 애기 엄마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애기들 어린이집 갔을 때 그때만 와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특화된 금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혹은 애기하고 엄마하고 같이 회원권을 하시면은 회원권 할인 패키지를 만들어 주셔도 돼요. 패밀리 패키지. 애기, 아빠, 엄마 다 관리받을 수 있는 패키지. 이런 것들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도 애들 키워보신 어머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애 없을 때 정말 너무너무 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와서 내일 받는 동안 그냥 멍청하게 이렇게 있게 하는 것보다는 쉬어서 누워서 자거나 정말 잠깐 정말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음악, 최신 요즘에 유행하는 음악 막 이런 거 틀어놓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킨샵 가시면 어때요? 피부샵 가시면 되게 잔잔한 음악 틀어놓죠. 클래식한 거. 그리고 색감이 어때요? 다 다운되어 있죠. 되게 어둑어둑하게 해놓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일샵 하얗게 인테리어 하는 거 좋습니다. 뭐 컬러 수백 개 있는 거 좋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네일샵도 휴식을 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고객의 성향에 맞춰서 우리 매장을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톤을 다운을 하고 혹은 톤을 업하고 조명을 달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고객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횟수가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네일 케어샵에 네일만 받으러 오지 않잖아요. 속눈썹도 붙일 수 있고 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안마 의자도 되게 많이 놓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들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이미 시간이 제가 생각한 1시간은 훌쩍 넘어서 버려가지고, 네, 여기까지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드리자라고 하면 조갑이 하얘지는 방법, 하얘지는 방법이 아니라 하얘지는 이유, 그리고 히팅을 느끼는 이유, 제가 아까 설명 다 해드렸는데 정리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만약에 이 영상이 다시 보고 싶다, 전체가 보고 싶다, 나는 놓쳤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영상 내용 유튜브에다가 다시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 유튜브 가셔가지고 광고 건너뛰기 하면은 미워할 수도 있어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고객분들의 손발톱 컨디션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초적인 이론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시간 정도 갑자기 깜짝 라이브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제가 라이브 할 때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캡처하셔가지고 홍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고고 원장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또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엄청 네, 감동받고 저 이런 거에 또 행복해가지고 또 해드려요. 네. 라방 내용 너무 고퀄이에요. 고마워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는 시간 최대한 빨리 갖도록 노력할 거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퀘스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 이게 너무 궁금해요 라고 얘기해 주셔야 제가 네, 답변을 좀 많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너무 늦게 와서 아쉽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애기 데리러 잘 가고요. 안녕요. 또 봬요. 다들 최고입니다.